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으로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음향 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 발신기에서 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발신기 내에서 어떻게 되죠? 발신기 내에서 음향이 울리겠죠, 경종이. 그리고 수신기도 마찬가지로 수신기에도 근처에 음향 장치를 설치를 해서 어떤 화재 발생 신호가 왔을 때 이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음향 신호를 발생해 주는 겁니다. 그 음향 장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음향 장치에서 자, 경종이라고 있어요. 경종이라고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종. 자, 경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보 기구 또는 비상 경보 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 장치를 경종이라고 해요. 경종. 자, 그리고 이제 경보 방식인데. 자, 이게 중요해요. 경보 방식이. 자, 경보하는 방식에는 크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 일제 경보 방식이 있어요. 일제 경보 방식. 자, 일제 경보 방식은 뭐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층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그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일제 경보, 한 번에, 일제 경보 방식은 한 번에 모든 전 층에 한 번에 같이 동시에 소리를 내주는 게 일제 경보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선 경보 방식이다. 우선 경보 방식. 자, 요 우선 경보 방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선 경보 방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우선 경보 방식이라고 하냐? 바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층수가 5층 이상이 돼요. 5층 이상. 층수가 5층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이상이 아니라 초과예요. 초과. 3,000제곱미터를 넘어야 돼요. 초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이거는 우선 경보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선 경보 방식. 그래서 이 우선 경보 방식일 때 자, 그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선 경보 방식에서 자, 건물이 30층 미만. 자, 30층 미만인 경우와 그리고 30층 이상인 경우 나눌 수가 있어요. 30층 이상.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 30층 미만이 많이 나올 거예요. 30층 미만이. 자, 그랬을 때 만약에 2층 이상에서 자, 불이 났다. 자, 그랬을 때 자, 우선적으로 어떤 층에 자, 경보를 발해야 되냐? 먼저 2층 이상에서 발화됐을 때는 어디냐면 바로 발화층. 그러니까 발화층이라고 했으면 만약 2층이다. 그럼 2층이 발화층이 되는 거고, 그럼 3층이다. 그럼 3층이 발화층이 되는 거예요. 발화층과 그리고 바로 위층, 직상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층 이상이니까 만약에 4층. 자, 4층에서 불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발화층인 4층과 그리고 그 위층인 5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30층 이상인 경우 똑같아요. 발화층이 있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발화층에는 경보 울려야 되고 그리고 자, 직상층 맞는데 직상층 위로 몇 개? 4개의 층이에요. 4개의 층. 자, 직상 4개의 층. 직상 4개의 층에 경보를 발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4층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자, 발화층인 4층에 경보를 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로 4개의 층, 5층, 6층, 7층, 8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층. 자, 1층에서 불이 났다. 자,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바로 발화층 있죠? 발화층. 자, 발화층 무조건 해야 돼요. 발화층은. 발화층과 그리고 직상층, 바로 위층, 직상층, 그리고 지하 전층이에요. 만약에 지하가 2층까지 있다? 그 2층까지 다 하는 거예요. 1층, 2층 다. 지하에 있는 모든 층, 전층. 자, 그러면 여기서 1층에서 불이 났으니까 발화층인 1층, 그리고 직상층인 2층, 그리고 지하에 있는 전층.
지하에 있는 밑에 다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층 이상이다. 자, 30층 이상도 또 비슷해요. 자, 보세요. 발화층, 그리고 직상 4개의 층, 그리고 지하에 있는 전층.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직상 4개의 층이라는 거예요. 직상 4개. 위로 4개. 자, 이번에는 지하. 자, 지하층에서 발화했다. 지하층. 자, 지하층에서 자, 발화했을 경우에는 뭐냐? 자, 먼저 기본적으로 발화층. 그죠? 불이 난 층, 발화층. 그다음에 직상층.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하 4층짜리, 지하 4층, 그리고 지상 5층이라고 할게요. 자, 지하 4층, 지상 5층짜리 건물에서 만약에 화재가 어디서 났냐면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났다고 할게요. 예를 가정할게요. 자, 이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발화층인 지하 2층이죠? 자, 지하 2층에 자, 경보를 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위층은 어디예요? 바로 위층은 지하 1층이죠? 자, 지하 1층에 경보를 발하고, 그 나머지 지하층, 어디예요? 나머지 지하층은 지하 3, 4층. 이런 식으로. 경보를 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만약에, 자, 지하 1층에서 발화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지하 1층이니까 발화층인 지하 1층. 그리고 그 위층이니까 지상 1층. 그죠? 그냥 1층. 지상 1층.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하층. 어디예요? 지하 2, 3, 4층이죠. 이렇게 경보를 우선적으로 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층 이상. 자, 30층 이상도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발화층. 바뀌는 거 없어요. 발화층, 그리고 직상층, 그리고 기타 지하층.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자, 두 개를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볼게요.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80% 이상인 전압에서도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발신기에서는 발신기 그 전압이 24V인데 24V에 80%, 19.2V가 나와요. 그러니까 19.2V 이상이 되면 다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80% 이상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19.2V 이상에서는 전부 다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를 기억하시냐면 19.2가 아니라 80%. 요거를 기억하세요. 80%. 전격 전압의 80%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될 거.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 음향장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m, 자, 1m 떨어진 지점에서 그 소리가 얼마큼? 바로 90dB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90dB 이상. 이거 기억하세요? 90dB 이상. 90. 그 다음에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죠? 그러니까 감지기와 발신기에서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이 경보도 울린다는 얘기죠. 동시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 나오죠? 자, 음향장치 설치 기준 첫 번째. 자, 주 음향장치를 어디에 설치한다? 수신기의 내부나 그 수신기 가까운 근처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음향장치는.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거죠, 이거. 예, 그 내용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음 3번.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디마다? 층마다. 자, 층마다 설치해야 돼요. 층마다. 그리고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 얼마? 수평거리 25m 이하요.
똑같죠, 발신기랑. 발신기 같은 경우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인데 이 음향장치도 똑같아요. 주 음향장치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거리가 수평거리 25m 이하라는 거예요. 25m 이하. 자, 다음 네 번째.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 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를 할 것. 이렇게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각 경보 장치예요. 자, 시각 경보 장치. 자, 이 시각경보장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은 건물에는 자, 웬만큼 다 있어요. 시각경보장치가. 요즘 짓는 건물에는. 그러니까 이 시각경보장치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시각경보장치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걸까요? 자, 시각경보장치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다? 절대 아니죠. 그죠? 시각경보장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누구? 청각장애인이죠. 듣지 못하는 사람 있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청각장애인. 좀 기억하세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뭐다? 청각장애인이라는 거.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용. 자,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누구에게? 청각장애인에게 전멸 상태. 자, 전멸 상태가 뭐예요?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죠? 전멸 상태. 깜빡깜빡거리는 시각경보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각경보장치라는 것은. 이거. 자, 그 생긴 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네모나게 돼가지고 그 불빛이 한색, 백색의 불빛이 나와요. 백색의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자, 그때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 나오죠? 설치 기준. 자, 설치 기준은 쓸게요. 자, 설치 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 자, 설치하는 장소가 복도나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할 것.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하냐? 바로 자,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어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무대부 부분에. 그러니까 어디 뭐 관람장, 뭐 영화관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시선이 집중되는 어디? 무대부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설치를. 자, 그 다음에 설치 높이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네요.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설치 높이.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설치 높이는 어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예요. 설치 높이가. 자, 천장의 높이가. 자,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를 하냐? 바로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다시 시각경보장치는 설치 높이가 일반적으로 2m 이상 2.5m 이하인데 어떤 경우에 천장의 높이가 얼마큼?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얼마? 0.15m, 15cm 이내에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에 의해서 점등되도록 할 것.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경보장치의 성능 시험 기준. 자, 시각경보장치의 성능 시험 기준. 자, 여기에서도 자,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뭐가 나왔었냐면 전멸주기예요. 전멸주기. 자, 시각경보장치는 어떻게? 전멸 상태로, 그죠?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전멸 상태로 자, 신호를 보내주는데 전멸 주기가 얼마냐? 바로 초당 1초당 1에서 몇 회? 3회 이내예요. 자, 초당 1회에서 몇 회? 3회 이내.
3회 이내. 이 정도의 속도로 전멸을 해주는 거, 전멸 주기가. 자, 요게 나왔어요. 초당 1.1에서 3회 이내라는 거. 그 다음에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얼마? 1000칸델라 이하라는 거예요. 1000칸델라 이하. 그 다음에 유효 광도. 자, 유효 광도가 나오는데 이 유효 광도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시각 경보 장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전면, 이 수평거리예요. 수평거리 6m라는 얘기는, 자, 이 경보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6m. 동그랗게 6m. 자, 이렇게 6m의 거리에서, 자, 똑같게요. 6m. 6m의 거리에서, 자,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영도,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때의 값이 얼마냐? 15칸델라 이상 돼야 돼요. 15칸델라 이상. 15칸델라 이상. 자, 그리고, 자, 45도의 각도. 이렇게 45도. 45도예요. 여기 45도. 45도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얼마냐? 11.25예요. 11.25 칸델라 이상. 자, 그리고 측면. 여기. 측면. 자,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얼마냐? 바로 3.75. 3.75 칸델라 이상이에요, 이상. 그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 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가? 자, 말씀드린 거죠? 2m 이하인 경우에는 0.15m 이내라는 거. 답은 2번에 있죠. 다음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가? 바로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죠. 답은 4번. 다음 3번.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 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1, 2, 4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보기 3번에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2m 이상 2.5m 이하입니다. 위치는. 다음 4번.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20층인 소방대상물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상방송 설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어디냐? 자, 보세요. 4번 문제예요, 4번. 지금 연면적이 얼마냐면 15,000제곱미터예요. 연면적. 그 다음에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20층. 자, 어떤 걸 만족하냐면, 자, 보시면 여기에서 지하 3층, 지상 20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5층 이상이죠? 5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다? 아, 이거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뭐 했어요? 초과했어요.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했네요. 두 가지를 다 만족했으니까 무슨 경보다? 우선 경보 방식이다라는 거죠. 우선 경보 방식이에요. 우선 경보 방식. 자, 그런데 지금 화재가 어디서 났냐? 1층. 자, 1층에서 화재가, 자,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의 층수가 20층이죠. 30층 미만이죠. 20층이에요. 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어디에 경보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화재가 발생한 발화층 1층.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층, 몇 층? 2층. 자, 그리고 기타 지하층. 지하 전층이라고 했죠? 그럼 지하 어디? 지하 전층이죠, 전층.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하 1, 2, 3층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지하 전층, 지상 1층, 지상 2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5번. 비상방송 설비에서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몇 층 이상인 경우 우선 경보 방식을 적용하냐? 그죠? 바로 몇 층? 5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 그죠? 답은 4번. 다음 6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보기 4번에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70dB 이상이다. 아니죠. 70dB이 아니라 90dB 이상입니다. 답은 4번. 다음 7번. 시각경보장치의 매 초당 전멸 주기는, 자, 매 초당 전멸 주기는 1회에서 몇 회? 3회이죠. 1회 이상, 3회 이내. 답은 1번. 다음 8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경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3번의 시각 경보 장치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향 장치 및 시각 경보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계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